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유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국장님이 너무 답변도 잘하시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사실 질문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5쪽 공공임대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조성 관련 점검인데요.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공공임대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그 최근에 공공임대용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착공하고 준공되는지요? 예. 건축 계획 용역 준공을 마쳤고요. 예. 앞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26년 3월에 예.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26년 3월이요? 네. 아직도 얼이 남았네요. 예, 내년도에 예. 저희들이 이제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요. 예. 규모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거쳐서 또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게 돼서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용역 추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네, 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설계 공모 또 공모해서 그분들이 또 공모에 참여하고 또 심사하는 또 과정도 있고 실제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예. 뭐 관련 부서에서 어른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빨리 진척 있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 공실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좀 일부 우려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좀 한번.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요 사항들은 조금 일자리 경제과와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시설을 담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이오 헬스라든지 현재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쪽 앞으로 운영할 부서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뭐를 담을지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고민 후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명확하지 않고 어떤 위에서 찍어 내려서 어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실 문제가 우리 국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도 심각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공급된 센터가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정말 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을 없애려면 실제 필요한 시설 또 주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렇게 이제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공실률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건물이 건축이 되어지고 완공이 되어지면 그 외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죠. 예,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뭐 일부 공실이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용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주 용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수요가 다 차지 않는다면 또 관련 다른 재직산업 관련 그런 용도도 들어올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책임성 있게 우리가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뭐 성과 위주로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상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낭비되는 어떤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 중구에 추진 중인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충청권 광역철도역과의 초정건성을 내세우며 입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냉정히 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당 부지 주변은 기업 유치나 업무용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인 산업 인프라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해 보면 이 부지 인근에는 학교나 연구시설과 같은 전문성 인재 양성 기관도 없고 기존 기업들이 형성된 네트워크도 부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부지 주변은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지만 그 일대에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또 지역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연계성으로 해서 그 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부지 선정안에 대해서 어떤 부지 접근성 같은 걸 잘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오직 철도역 인접성 하나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조금 그 지역이 좀 외지고요. 또 그죠? 부지도 생각보다 협소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부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성을 갖추어서 한다 그러면 그 일대가 앞으로 들어온 거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본 의원이 부지 주변에 파악한 바로는 정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상업적, 산업적 활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산업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에서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역 기업이나 기관의 입주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 계획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가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고령층이 많이 예.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대에 있는 그런 연구 기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헬스 케어가 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이제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위주로 경제국 쪽에서 용역을 좀 수행을 해서 정확히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용역 보고할 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 또 인구의 대동연구단이 카이스트, 충대, 한남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재 또 그런 또 산단이 현재 전무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잘 계획을 한다면 그렇게 보고 많은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시비도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한다면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좀 바라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려가 현실이 안 되고 네. 우려가 그냥 정말로 걱정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특히 이제 고용 창출을 하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획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계기관 부서에서는 이 것에 대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시설 운영 사례, 예컨대 실패 사례나 공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이 수립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에 대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 중구의 경제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용 지식산업센터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유인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경제와 이 우려를 토대로 이러한 것을 잘 사업 방향을 잡아서 이러한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설명자료 9쪽 임대형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에서 2023년부터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립형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구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임대형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네. 시에서 임대형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매입형. 매립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매입형을 하는 하는 거를 이유는, 임대형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제가 이 업무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볼 때 조금 더 항구적으로 빈집을 정비해서 어떤 도시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형으로 하는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서 도정기금에서 이제 100억을 네. 사용토록 해달라고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거는 이제 지금 임대형 빈집 정비 사업처럼 우리가 이제 9천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사업들은 빈집을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주고 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2 내지 3년 동안 뭐 작은 쌈지 공원, 주차장, 뭐 야외 체육시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매입하는데 돈도 워낙에 많이 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일각에서는요. 그거 몇 년 동안 사용한 게 뭔 의미가 있느냐. 2, 3년 후에 다시 다른 시설로 사용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주차장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되지 않으니 항구적으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와서 예, 제가 좀 그때 좀 나름대로는 매입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이제 100억을 시에서 도정기금을 사용해서 이제 5개구로 나눠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 심사위원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형하고 임대형하고 네.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이게 예전에는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임대형으로 했던 해가 있고 매입형으로 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행해서 잘 취재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비가 완료된 임대형 빈집 정비 현황을 보니 예. 주차장이 19곳, 그리고 쉼터가 3곳, 그리고 텃밭이 7곳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재 사용 중인 곳은 주차장 6곳, 그리고 쉼터 1곳, 그리고 나머지 22곳은 방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임대였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부지의 활용은 소유자의 마음에 따라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이 조성된 이후에 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아무래도 병행해서 하시고 계시는 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안타까운 거는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들은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25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임대형 빈집 정비 사업도 조성 후에 임대 기간이 지나면 나대지로 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 기간 종료 후에 특히 주차장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렇게 임대형 빈집도 우선은
흉물화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위생이라든지 많은 그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우선 정비가 된 거예요. 빈집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소개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런 주차장이라는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 또 안타까운 면인데요. 이게 이제 주차장이라는 건 사실 요거를 조금 그렇게 한 후에 소유자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차장 법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네. 들어갈 때 주차 구역 말고 들어가는 뭐 길이라든지 그런 차로에 대한 그런 규정 것들은 맞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것들이 되게 소규모의 주택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참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봐서 좀 좋은 네, 방향이 혹시 있진 않을까라는 예. 그런 부분도 좀 예, 더 많이 고민하고 네네. 이렇게 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게 빈집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부터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기간이 종료 후에 좀 지속적인 관리나 또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방치되거나 좀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좀 임대 기간 종료 후에 활용 방안을 좀 명확히 한번 짚어보는 것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고, 네, 필요한 후속 조치를 고려해서 좀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도 돌아가고 도시 미관도 좋아지는 그런 네,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부장님, 사업명세서 574조 설명자료 10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예산으로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네, 그 시장 내에 그 아케이트라든지 조명 설비 등이 네, 노후화돼서 그 보수를 통해서 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천시장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천동 그 전통시장에는 지금 상가 리모델링 그 명목으로 23년 1회 추경에 6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이제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 타 전통 시장들하고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이 유천시장이라서 네. 저희들이 유천시장에 대해서 뭐 환경 개선이든 또 이거 이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내에 그 쉼터 공용 화장실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환경을 정비를 하고 시장 내 그런 쉼터도 하게 되면 유천시장이 좀 선순환 구조로 좀 바뀌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네, 공사 시작한 게 몇 년도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20년도에 이렇게 착수를 했습니다. 20년 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뭐 복합적으로 어울림센터도 하다 하고 보니까. 예예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요 사업은 특히 이렇게 전통시장은 이제 스스로의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 자부담이 10%를 예. 부담을 하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나 또 건물 소유자는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보다는 아예 재개발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이제 피력을 하시다 보니 이 자부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우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환경을 개선을 해서요. 그래서 자부담이 최근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는 저희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5% 이내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의견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확정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국토부나 그쪽에서 그런 법령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왕왕 있다 보니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이 자부담 5%만 부과해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이 이렇게 지침이 당연히 있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네. 뭐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하시죠. 네. 유천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이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좀 있잖아요. 네. 네, 시설 개선 외에도 상인들이 자구책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들이 그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과 뭐 대구에 있는 시장 또 서울에 있는 시장들도 견학을 해서 그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용역 준공은 안 했지만 그때 참여한 유천시장 상인회장이라든지 그 총무 그분들이 참 많은 걸 느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상인들도 이제 각성을 하시고 이런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유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완공이 몇 년도입니까?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2년 죄송합니다. 내년 말이면 그 뭐 버들의 그런 그 어울림 센터 그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말이면 전체가 다 전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업명세서 575쪽 설명자료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주변 경관 개선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사업 내용을 보면 220m 구간에 야구장 가는 길 경관 개선 사업인데 네. 노후 건물은 몇 개 손화됩니까? 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 안에 한 26개소 정도의 아주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요. 위치가 어디 부근이죠? 저희가 이제 대흥동 61-17번지 일원인데요. 네. 중앙로역에서 이제 야구장까지 가는 길에 우측편에 그 도로변에 이렇게 그 대흥동 오거리에서 대흥 2구역 사업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웰시티 요양병원
그 부분인가요? 건너편에?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예예 네. 그 가림막 길가에 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26개소가 있는데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나요? 소유자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와 대지 경계 사이에 치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동의까지는 좀 아니 그분들의 말씀드리기는 의견도 하지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우선은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견 듣는 게 우선이에요. 예산이 네.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이런 의견이 없을까요? 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네. 되고요. 네, 네. 사전에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한 만큼 네. 의견 수렴을 좀 실시 안 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이 사업은 11호 교부가 안 됩니까? 예, 요거는 이제 재개발 이게 도정법에 의한 도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받을 아까 얘기한 빈집할 때 도정기금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구 예산을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예.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내년 4번에 개장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저희가 뭐 야구장 가는 길도 조성하려고 이제 제안도 했는데 이제 시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림막을 쳐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네. 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사전 절차를 좀 네. 해서 예, 그 소유자들의 의견을 좀 네. 수렴하시기를 좀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이 질의한 그 임대형 빈집 정비 사업에 지금 2016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을 쭉 보니까 약 17억 600만 원이 소요됐어요. 매입 편까지.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4개소거든요. 네, 4개소가 좀 전에 이제 김선호 의원께서 이제 그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예. 34개소에 대한 주소하고 지금 활용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석교동 도시재생 누질 사업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 도시재생 마을협동조합 점검 설명자료 19쪽 마을공동협동조합 기초사업비 석교동 도시재생 누질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네. 해당 예산은 도시재생지역 내 조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일례로 중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은 패션이란 컨셉으로 운영 중이고 석교동 도시재생 누질 사업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석교동은 그 일대 이제 유천동, 석교동, 저희가 중천동 세 개가 대표적으로 낙후 지역이라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석교동 지역은 그 인근에 이제 봉수루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천동처럼 이제 패션거를 특화된 그런 건 없지만 지역 전반적으로 고령층이 거주하시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지역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가 5천만 원은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산 활용 계획이 대 알고 계시나요? 5천만 원에 대한 예산 활용. 네. 이제 초기와 전체가 5천만 원이나요? 초기에 5천만 원. 네. 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조합에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주면요, 그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투입을 하고 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이제 내는데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많이 주고 그 뒤에 이제 5천만 원을 나눠서 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촌동, 유촌동, 석교동 도시 재생 사업을 넘어 2024년 1회 추경부터 진행 중인 도시 재생, 인정 사업 및 뉴빌리지 사업 관련된 용역을 통해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니만큼 행정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년 쌓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업무량이 우리 구에 이어지는 도시 재생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석교동 도시 재생 사업이 앞서 진행된 도시 재생 사업과는 차별화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운영 및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명세서 581조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이제 쭉 참고해 주세요. 13쪽, 19쪽, 20쪽, 24쪽, 27쪽, 29쪽, 31쪽, 35쪽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이제 보조금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3쪽에 보면 공원 시설 녹지 관리 예산이 약 4,400만 원 감액 편성했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또 13쪽에 공원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 사업으로 4천만 원 감액 편성했고 19쪽에 꽃도시 조성 보조 2,4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20쪽에 대단지 꽃정원 조성에서 1,400만 원 24쪽 가로 녹지 경관 개선 사업에서 8,250만 원 27쪽 가로수 조형 전정 보조 3천만 원 29쪽 숲 가꾸기 약 4,900만 원 31쪽 사방사업 약 5억 4천만 원 35쪽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 관리 예산으로 약 2,700만 원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감액 편성을 했어요. 감액 편성 예산 중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반적으로 뭐 시에서도 이제 재정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구비도 이제 감액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12가 다 감액 편성된 건가요? 예, 시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액한 부분도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큰 우리 저희가 전반적인 공원 아니 녹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에는 13쪽 공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예산 있죠. 그 예산
또 24쪽에 가로녹지 경관 개선 사업 31조 제일 큰 폭으로 이제 감액된 것이 사방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또 35쪽에 탄소 중립 도시 조성 관리 예산이 이제 이 중요한 예산들인데 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사업 중에서 그 사방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돼도 아 전체 현재 이제 새롭게 사방 사업을 허가될 곳이 없습니다. 기존에 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문제점이 없고요. 네, 나머지 좀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 뭐 아주 저희도 이제 또 구 재정 여건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이제 그거 이렇게 감액된 만큼 다시 이제 수립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몇 가지는 추경에 이렇게 의원님들의 그 협조와 관심 속에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추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 편성할 때 사방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맞죠?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에서 113쪽 설명 자료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 녹지과에는 녹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 기준에서 12억 8천만 원이 예치될 예정인데 매년 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계속 예치만 하고 있습니까? 이쪽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었나? 현재까지는 계속 사용은 안 했고요. 예. 계속 기금을 이제 모아오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예.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산서문화공원 네. 우리가 이제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그때 이제 토지 매입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예치만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잘 모아왔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조성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제5조 제4호를 보면은 그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기금 활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네. 기금 활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부족했던 예산들 있죠. 예. 시에서 삭감해서 네. 저희 구비로도 편성 못하는 네, 중요한 네, 네. 사업들을 할 수 없나요? 네. 필요하면 할 수 할 수는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녹지 경관 개선, 공업 및 산림 녹지 관련 예산은 국민들이 삶의 질의 직접적을 높이는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감액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 사업이 차질 없이 예.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네, 네.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에서 587쪽 설명 자료 12쪽 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해당 예산은 중촌 걸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 설치하는 용역 예산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요게 24년 올해 이루어졌던 그 물놀이장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전사고 없이 물놀이장을 운영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255회 그리고 제 260회 임시회에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물놀이장 운영 개소수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해당 부서에서 한번 물색해 보겠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중촌 근린공원에만 이제 한 군데 있는데요. 네. 이제 물놀이 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지만 저희 관내에서 또 다른 물놀이장을 운영할 만한 좀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민은 해보셨나요? 네네. 참여했습니다. 그런 고민하면서 나왔던 장소도 한 가지도 없으시고 그냥 장소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검토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5개구 설치 현황 개수는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자료 갖고 있나요? 검토해 본 건 맞나요, 국장님? 근데 예,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이제 알고 있지 못한데요. 타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는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다른 자치구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네네. 심도 있게 좀 알아보시고 예. 이게 23년도에는 저희가 서대중공원하고 중촌근린공원 이렇게 두 개의 장소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엄청 좋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뭐 장마철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비닐을 늦게 걷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서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민의 만족도 또한 엄청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중구와 서구가 좀 경계된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좀 중구의 주요 거주지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에 한바스목은 내에 있는 이제 거기에다도 학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타 서구로-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아보시고 거기뿐만 네. 아니라 네. 뭐 중구만 이렇게 한 개수만 있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있는 개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네. 좀 중구 중심부나 아니면 반대쪽 끝이나 그런 데나 아니면 효구나 뿌리공원 근처나 이런 인근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 저희가 3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구는 많이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물놀이 장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봐서 좀 국민들이 네. 그런 네, 더 접근성이 예, 장소가 용이하도록 없는지, 예. 네. 그런 거와 또 중촌 물놀이장에 받을 수 있는 인원과 실제 이용한 인원 또 그게 이제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이니까 네. 예, 더 여러 군데 있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구민들이 좀 지역적인 불균형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사업 명세서 587쪽 설명자료 11쪽 아름다운 공원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6개 동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지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587쪽 그리고 설명 자료는 11쪽입니다. 예, 예, 예. 지금 문창, 석교, 은행, 선화동, 부사동, 태평 2동, 유천 1동 이렇게 6개 동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네, 이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심사를 거쳐서 이제 선정된 사업들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양지 근린공원에 뭐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또 야외 운동기구의 캐노피 설치 아니에요? 운동기구가 아니라 운동기구. 맞습니다. 네. 운동기구에 예 저기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늘지게 캐노피를 네, 설치해달라는 그러니까 그런 운동기구가 사업입니다.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운동기구처럼 느껴져서 예, 네. 예. 또 또 뭐 예를 들어서 석교동 범골 어린이공원은 정자 지붕을 교체해달라 그런 사안이었고요. 네. 또 부사동 공원에는 뭐 해충 기피제를 설치해달라. 또 버든의 조폐 근린공원은 LED 광원을 좀 교체해달라. 네. 또 버든의 어린이공원은 이제 담장 도색을 실시해달라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창동의 살구나무 벌꽃 식재 요것도 예, 주민참여 예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예. 문창동의 살구나무 벌목 및 식재, 그리고 석교동의 범골공원 지붕 교체, 은행선화동의 양지 근린공원 야외 운동기구 캐노피 설치, 그리고 부사동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4개, 그리고 태평 2동의 버든의 조폐 근린공원에 변색된 글러브 보호 커버 교체와 조도 개선 사업, 그리고 유천 1동의 버든의 어린이공원 담벽 도색 사업, 이렇게 6개소입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의 수건 사업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해당되는 사업을 보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좀 취지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양지 근린공원 야외 운동기구 캐노피 설치 같은 경우는 그 캐노피를 설치할 때 그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설치하실 때 위치 선정을 좀 정확히 하셔서 방향,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태양의 이동 경로를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공원 같은 경우는 캐노피 설치를 태양의 방향하고 경로랑 반대로 설치를 해서 네. 캐노피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곳도 봤습니다. 혹시 네. 어딘지 아세요? 그건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원도 지금 중구에 있다 보니까 좀 설치하실 때 캐노피에 그 위치 선정하실 때 방향을 잘 보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담벽 그 어린이공원 담벽 도색 사업 같은 경우도 외벽 페인트가 도벽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한 다음에 도막이 떨어져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페인트 선정이나 이런 관리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주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네. 목적에 부합되게
또 이용률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 위치 선정이나 그런 네. 부분 잘 선정하셔서 네.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책자에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저희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그 중구에 그 보호수가 네. 몇 번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1개소에 29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석유동의 보호수에 보면 비닐이 막 이렇게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보호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수액 및 수액, 또 수간 주사, 또 뭐 주변의 토양 처리, 또 이렇게 부러졌다든지 그런, 또 아니면 부러질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한 외과 수술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뭐 나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큰 비닐이 위에 감겨 있는데 저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 현황을 보니 예. 22년도에 하신 것도 있고 23년도에 하신 것도 있고 24년도에 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관련 조례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29분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수 보강이 필요한 데를 하는 거지 다 매번 다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관련 네.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이렇게 보수 보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점검이라고 하면 상하반기 매번 이렇게 돌지 않으시고 22년도에 이제 멈춘 곳은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이제 하시는 건가요? 그런 관리를? 평상시에 계속 도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마다 상하반기에 혹시 이렇게 상하반기에 계속 도시는지 한 번씩이라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는 거. 용역을 주고 있어서 그럼 그분들이 다 보긴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전체를 29분을 해서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런 조치를 해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29분이 전부 다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뭘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그런 나무도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제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용역업체를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이제 최저는 119년 된 거서부터 542년까지 된 수령이 된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이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고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은 어떤 그 보호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아직도 곧어지지 않은 그런 그게 이제 상황이신가요? 위쪽에 휘말려서 큰 비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관리를 하셨나 좀 궁금함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중요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마을을 지키고 한 보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6쪽 무장의 나눔길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산림 휴양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산서체육공원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의 산책로 조성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 국시비 9억 원, 구비가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사업 예산 규모를 볼 때 추가적인 구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지원된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지 사업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로 어느 정도 무장의 나눔길 조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성상 이제 손을 대기 어려운 구간도 뭐 있을 수는 있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하는 길에 이왕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산책로는 최대 경사 8도, 폭 1.5m 이상의 목재 테크나 황토 포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사도 및 폭이 실제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1.5m면은 너무 좁지 않나요? 경사도 8도면 경사가 어느 부분 있는 부분인데. 네. 중간중간에 이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약자가 이제 원활히 이제 통행할 수 있도록 뭐 유효폭은 1.5m 이상 또 50 내지 100m마다 그런 교행 참을 조성토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업의 조성 방향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 여건이 꼭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 빼놓고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폭을 1.5m 이상 확보하고 중간중간에도 좀 참을 둬서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해당 자료와 지도를 검토해 본 결과 산서체육공원은 중구의 주요 주거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어떻게 할 건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국장님? 좀 외진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구에서는 그 산서체육공원이 나름대로 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공모에 선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아쉬움이 생길 테니까요.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아까 그 산서 문화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벨트화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중구만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법무원이 과거 여러 공원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설 조성 이후 유지 관리 미흡으로 주범 불편이 발생했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 사업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네. 저번 그 오토 캠핑장 할 때 그 공원과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미리 봤었잖아요. 예. 그 이번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추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경우 예.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한 방문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일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현장에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님께 충분히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 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제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2025년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422억 20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억 2212만원 대비 3.68%인 14억 98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9,904만원이 감소한 59억 5,490만원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8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등 51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3천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천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안으로는 전년도보다 2억 432만원 감소한 75억 6,073만원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및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64억 5,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사업 국고 보조금 등 11억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위생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493만원이 증가한 6억 2,066만원으로 위생업소 과태료 1,200만원과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3억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토지정복과 세입 예산안으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46만 원 감소한 20억 4,844만 원으로 구유재산 매각 수입 3억 원 및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14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69% 감소한 55억 3,76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1억 600만 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6,9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0.44% 감소한 7억 2,625만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2,800만 원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93% 증가한 327억 4,574만 원으로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2억 4,383만 원 및 클린하우스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1,992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3.54% 증가한 10억 410만 원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2,500만 원과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7억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5쪽 토지정복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92% 감소한 22억 691만 원으로 지적 제주사 사업 조정금 10억 9,100만 원, 무인항공기 측량 시스템 운영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2,737만 원이 감소한 39억 863만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4억 2천만 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형 승용차 구입 8,042만 원, 공영주차장 화재 진압 장비 구축 1,8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89만 원과 과징금 수입 7,148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위생등급 신규 지정 신청업소 지원 1,656만 원과 식중독 예방 놀이극 공연 1,3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로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부서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12억 9,989만 원이 감액되었고 가태료 및 과징금 등 세입 수익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68%인 14억 9,8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순구비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영 계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5억 4,918만 원이 수입이 발생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계획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로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302쪽 교통행정과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요. 성과계획서. 네. 본 위원이 성과 지표를 살펴보니 예. 지난 성과 계획서에 없었던 신규 지표들이 다수 보입니다, 국장님. 예. 이 성과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지난 성과계획서에 없었던 신규 지표들이 있죠. 네, 보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신규 지표라고 설정 근거 안에 그렇게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아, 지금 성과지표가 그 네네. 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율하고 개인 이동 장치 단속률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율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것 중에 세 개 중에 예. 지금 거기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안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PM 단속률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 요거 두 개를 신규 지표로 설정하셨잖아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신규 지표로 이번에 넣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신규 지표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 네. 그 PM 단속률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예,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 신규 지표라는 거는 그러면 작년 거를 그대로 따라온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온 거고요. 이 PM만 지금 PM 단속률만 추가된 겁니다. 네, 그러면 PM 단속률 그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지표요? 네, 어떤 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셨는지. 거기에 보시면 그 지금 목표치가 이제 25년도에
110인데 26년도 100. 이게 산식에 보면 그 전년도 단속 건수분의 현년도 단속 건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전 110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성과 지표를 좀 발굴하고 이렇게 반영해서 정책 사업 목표에 설정해 주신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해주신 걸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개인 그 성과 지표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율 거기에 보면은 목표가 다른 두 개에 비해서 25, 26,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목표치가요? 네네네, 목표치가 이거는 백분율로 징수율로 해서 25% 백분율이 25%가 저기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측정 산식에 보면 이제 부가액분의 징수액 곱하기 100이라요. 네. 지금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무보험이긴 한데 이게 그 징수하는 부과하는 금액 대비 그 납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독촉하고 이래도 납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이걸 좀 높여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목표 자체가 물론 지금까지 징수 추이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낮게 설정한 것 같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결산 자료를 보면 징수 결정액이 총 4억 2,800만 원가량 됐었는데 실제 수납 징수액은 1억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체납률이 높이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고액 체납자들이요. 네네. 예. 그 관리 카드에는 징수 가능 여부 등을 기입하는데 과태료의 징수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고질적인 그 어떤 체납 때문에 그 과태료 체납 팀이 별도로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 때 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뭐 인력은 원활하지 않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그 독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조회를 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재산이 있는 경우하고 무재산인 경우하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 확보를 해놓고요. 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이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여러 세외 수입을 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를 정리해 보면 결국 소멸 시효가 되는 경우도 사항도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관련 사례들을 조금 검토하여서 좀 소멸 시효가 반복되는 체납자의 특성을 좀 파악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징수시에 해당 특성을 가진 체납자를 현년도에 집중 관리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정리 보류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 조금이라도 징수율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지표를 수립할 때는 현실적인 여건과 그리고 이상적인 목표 이상으로 그 기준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과 지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선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 설명자료 12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 결산 자료를 보면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의 초기 예산은 750만 원이었으나 이륜차 관련 과태료는 예산 및 징수 부과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륜차 관련 과태료는 아예 부과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니 지금 금년 그 10월 말 기준으로요. 네. 그 이륜차 그 미등록 운행 과태료가 13건에 그 427만 6천이 있습니다. 아, 13건이 있습니까? 예. 차량과 관련된 이륜차 관련된 과태료는 근거 법률이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성격이 조금 다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같은 자동차로 같은 예. 건가요? 예. 좀 그런 부분을 좀 식별할 수 있게 좀 세입 예산을 좀 분리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 기초를 명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륜차 따로요? 네네네. 예. 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기자님,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에서 방치 차량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나열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명세서 404조, 설명자료 8조, 그 외 수입 무단 방치 차량 매각대금 세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480만 원을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8조. 예. 또 사업명세에서 405조, 설명자료 19조, 범칙금 자동차 관련 위반 범칙금 세입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00만 원 편성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사업 명세에서 612조, 설명자료 39조,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사무 관리비 예산으로 2,380만 원을 편성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명세에서 616조, 설명자료 41조,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예산으로 510만 9천 원을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방치 차량 관련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법률에서 규정한 과정에 따라 매각하고 폐차하는 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설명자료 19조 범칙금 부분을 확인해 보니 자진 처리 및 강제 처리가 총 13건이고 먼저 폐차나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한 후에 2개월 후에 처리한 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먼저 통보를 해서 폐차를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하고 예, 통보한 2개월 후에 이제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좀 많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개월 후에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보통 예고장 붙이고서요. 네. 그 저희가 견인을 하기까지가 한 2달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는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붙인 그 견인한 것 때문에 발생된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견인한 거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건 민원 없습니다. 발생한 건 예, 없었으니까. 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아니고 예.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명령 기한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진 현황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이요? 예. 그 저희가 그 사안별로 지금 절차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방치 차량으로 발견이 되면 예. 저희가 이제 계고장을 붙이고요. 그 2달 정도가 지나면 네. 그 이제 견인을 하고 견인 후에도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연락이 돼서 자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연락이 정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90일 안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요. 예. 전체 그 신고된 게 한 262건 정도 되고요. 그 자진 처리한 게 한 171건, 저희가 이제 견인한 게 한 37건, 그 처리 중에 있는 게 한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리율이 한 79%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 처리한 거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폐차 매각한 게 한 13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11대, 예. 그 화물차가 1대, 그 이륜차가 한 11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승용차가 1대, 화물차가 1대 이렇게 해서 네. 2대 정도 일반 매각 됐고요. 그렇다면 방치 보관소에는 지금 그 보관돼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지금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그 80대를 계속 방치만 40대 40대? 정도. 이륜차까지 예, 포함해서인가요? 예. 그렇다면 이 방치 보관을 몇 개월 동안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할수록 본인 생각에는 본인 저희가 이제 생각에는 그 견인해 와 가지고 손실이 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견인해 와 가지고 예, 기간이 안 된 차량들입니까? 그 매각할 때까지 90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90일이 도래하면은 다 매각 예, 처분하는 절차 건가요? 밟아서 이제 처리하는 지금 거죠. 안 됐다는 게 40대 지금 보관하고 예,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8조 그의 수입을 보면 방치 차량이 폐차와 일반 매각 대금이 있죠. 예. 예. 산출 기초를 보면 한 대 폐차는 32만 원이고 예. 또 일반 매각은 1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평균 금액을 기준해서 산정한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매각 같은 경우는 차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방치 차량 폐차시키는 경우는 이게 거의 고철값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자료 39쪽을 보면 방치 차량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공매 진행 비용은 있으나 설명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명세서를 보면 각종 수수료 해당 금액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지금 설명 자료 39쪽. 39쪽이면 예산서 61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13쪽.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사업 명세서를 보면 예. 각종 수수료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네. 사업 명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냥 폐차하면은 32만 원 받지만 수수료가 약 100만 원 정도 지불하죠. 예, 120만 원. 예. 100만 원 아니에요? 차량을 공매하면은 130만 원을 받고 아닙니까? 산출 내역 공매 진행 비용 300만 원.
방치 차량 공매 진행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폐차하면은 32만 원을 받죠. 예, 맞나요? 예. 예. 수수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나요? 폐차할 때 수수료요? 네. 폐차 수수료가 30만 원? 폐차 수수료 확인이 안 되는 거? 수수료는 의원님 따로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따로 아, 보고 아, 드리면 보고 어떡해요? 해주시고요. 예, 예. 또 202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은 일반 매각이 2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일반 매각이요? 네. 그 화물차 승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 예, 승용차 한 대 매각에서 31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발생했어요. 아까 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 것 아니 같은데. 그거는 이따 보고 해주시고 12, 예. 2023년도 일반 매각 결산. 2대 맞습니다. 맞죠? 예, 예. 화물차 한 대하고 예. 승용차 그 매각해서 31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발생했잖아요. 예, 예. 공매 수수료는 6만 원 집행한 거 맞습니까? 공매 수수료요. 예. 예,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보고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봤을 때 예. 세입이나 세출을 편성한 예산과 실제 집행한 예산이 좀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이하다고요. 아, 추계하고 이제 추계가. 집행한 거랑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예산과 현장 상황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제- 답변도 맞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사실은 이 얼만큼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몇 대라고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예. 바라고요. 장기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또는 이륜차의 법률을 보면 먼저 소유자에게 폐차나 이동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예. 또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방치 차량 보관소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예. 차주에게 통보 후 차량 상태에 따라서 폐차나 매각을 하는 거 맞잖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2024년 방치 차량이 아까 보관 중인 게 이륜차 포함해서 50대라고 하셨어요. 40대 정도. 40대? 예. 방치 차량으로 폐차나 매각한 거는 2024년도에는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아, 지금 2024년도는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이륜차만 네. 30대 했고요. 네. 지금 일반 진행 중인 게 아까 54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12년 안에 54대가 다 진행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이제 금년 처리, 안에 다 처리가 54대가 되는 지금 처리 중입니다. 예. 이륜차만 30대는 완결된 거고요. 이미 됐고요. 예. 이제 차량 보관소에 현재 이제 방치된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예.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격이 좀 감소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조치, 매각 처리를 이제 예, 예. 기일이 도래되면 예, 바로 매각 하고 처리를 있- 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2024년도 매각 폐차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요? 예, 요게 이제 12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돼서 예. 2025년도 본 예산에서 예.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된 무단방치 차량 매각 대금이나 예. 사무 관리비로 편성된 공매 수수료를 제 3회 추경 때 감액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3회 추경에 감액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집행 본 예산은 그의 수입에 편성된 무단 차량 매각 예. 대금 있죠.
매각대금이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공매 수수료를 제3회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공매 수수료. 감액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서 자, 3회 추경 때 정리를 못하는 예, 예. 매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원래는 이전에 돼야 되는데요. 네. 금년에 그 폭우가 심해가지고 폭우 때문에 그 복구하다 그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돼서 예. 2024년도에는 3회 추경에 정리 추경 때 감액 편성을 못 하고 이제 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있기 예.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매각과 폐차의 손익을 잘 확인해서 예, 예. 효율적인 방치 차량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정리 추경을 하기 전에 세입과 세출이 추이를 잘 확인해서 계획과 달라진 사업들을 미리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입니다. 예, 예. 사업명세서 614쪽 설명자료 28쪽에 나와 있는 고령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운전면허를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있었나요? 반납요. 죄송하죠, 위원장님. 교통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나오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은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세한 전문 분야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한번 전문가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작년까지는 634명 정도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이 있고요.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10월 기준 474명이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제전 자치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통계들은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구에서 가장 많은 발생 사고율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높다 보니까 예. 거기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노령 연령층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조원 의원이 설명자료 28중에 보니까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1년에 해가지고 지금 한 번 하는데 2회에 걸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예. 보통 몇 분이 참여하시나요? 저도 매번 그때 항상 참가를 하는데요. 예. 해가지고 해서 지금 한 400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 200명씩 정도 이렇게.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였어요? 작년 같은 게 634명이었습니다. 633명이 34명. 34명이 예.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구 5개 자치구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이제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고 부상자의 증가율이 가장 많이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차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반납을 할 분은 거의 다 반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대안이 없다. 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교통 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자보다는 어르신들 본인이 운전하는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의 고령 안전교육도 가지만 핵심은 운전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이 사고가 안 동하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볼 네? 적에는 그 고령자일수록 그 인지 능력, 네, 맞습니다.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게 상황 판단을 못해서 네.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수주자 비율을 보면 약 9.2%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대입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운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40명 약 되는 걸로 저한테 자료가 나와 있고 또 300에서 400명 정도 교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실감을 가지지 못하는 이제 어르신 고령 운전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고령 운전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이제 실감하고 교육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 및 부상자가 대전 자치구 중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감하면서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담당 주무관들하고 함께 요거에 대해서 예방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본인 의원의 질의입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교통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